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가 바로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 분야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일자리이면서도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공무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공무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느 직종보다 공무원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을 준비하는 장애인분들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공직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비장애인들도 공무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한 장애인을 만나러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집인가 봐요. 어서 오세요.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김도영 씨입니다. 공무원이 꿈이셔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공부를 시작한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네, 지금 2개월 되었습니다. 2개월이요? 네.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으셨는데 좀 네. 늦게 시작을 하신 편이네요, 그러면? 네.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전에,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이제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였지요. 그래서 시간은 제가 넉넉 잡고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그때 제대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 공무원 정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 정원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쟁률이 높아서 공무원에 도전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 공부를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요. 네. 제가 거의 진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거의, 다시 제2의 삶을 산다라면은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제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직을 선택하게 되었죠. 김도영 씨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작이 솔직히 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반은 성공을 하신 건데 네. 하루에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세요? 네, 하루에 보통 8시간 내지 9시간 정도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2시간 정도는 더 추가를 시켜서 공부를 해야 제가 강의 진도나 좀 학습의 이제 복습 과정까지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1시간, 1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김도영 씨는 생명을 잃을 뻔했던 큰 사고를 겪은 후 손과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도영 씨는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이겨내고 40대의 늦은 나이에 현재 사이버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제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확실히 공시는 교수님들이 거의 책을 안 보고 그냥 줄줄줄 막 읽는 스타일이라서 한 말씀 한 말씀 중요한 얘기라든가 교수님 얘기에 일단 집중을 하고
메모할 거는 꼭 메모를 해요. 따로 메모를 하고 중요한 카테고리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좀 내용을 내가 그 따로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노트에 따로 여기 표로 뭐 적어 놓거나 중요한 건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 복습을 하고 있어요. 두 다리와 양손이 모두 불편한 김도영 씨가 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바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도영 씨가 불편한 몸으로 차를 타고 강의실까지 매일 등하교를 해야 한다면 공부를 하는 일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웠을 것인데요. 김도영 씨는 인터넷 서비스와 동영상 강의 시스템의 발달로 장애인들이 집에서 공부하기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공부를 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네, 어려운 점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힘들 때가 있죠. 살아가는 것도 뭐 참 힘이 든데 힘이 들어도 저는 뭐 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무조건 그거는 저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어려움을 많이 이거보다 더한 것도 뭐 겪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저는 얼마든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야, 의자 좀 갖다 주세요. 김도영 씨가 장애를 이겨내고 공무원의 꿈을 키워가는 데에는 아내와 가족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건축업을 하던 김도영 씨는 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대수술의 후유증으로 폐혈증이 발병했고 양손과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는 김도영 씨는 제2의 인생을 값지게 살기 위해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남편분이 이렇게 또 힘든 공무원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평상시에 어떻게 많이 도움을 주세요? 저는 다른 거는 도움이 잘 안 되니까 필요한 거 있을 때는 저한테 부탁하고 다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주고 그냥 항상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힘들 때 아내가 옆에 있는 거, 화이팅 같은 거 해주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인생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됐다고 말하는 김도영 씨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꾸준한 노력이 있기에 꼭 공무원에 합격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되신다면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런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매스컴에서나 인터넷에나 통해서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장애로 손가락을 잃었지만 왼손으로 글씨 쓰는 법을 다시 배운 김도영 씨는 목숨을 건지고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됐다는 기쁨을 매일매일 일기장에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꿈이 실현되기를 저도 희망해 봤습니다. 김도영 씨처럼 공무원을 준비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온라인 강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온라인 강의는 집에서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온라인 강의 학원을 찾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공무원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온라인 공무원 학원들의 학습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거든요.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이 하려고 해도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막연해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예, 저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장애인분들은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박물관 에듀스파하고 같이 공동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그 부분을 통하면 경제적인 저렴한 비용도 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그분들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로 지원받는 것과 아울러 많이도 불편하시거나 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락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이버 공무원 준비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대구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컴퓨터만 있다면 집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장애인 학생분들이 공무원의 전형 방법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발 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류해 실시하고 있으며 7급 이하 공개 경쟁 채용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적용 인원은 교정직, 검찰직 등 비적용 정렬을 제외한 총 선발 인원의 한 6% 이상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안전행정부 공개선발 계획 발표에 의하면 7급, 9급 합해 3,730명을 선발하는데요. 이 중 장애인은 약 22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필기시험 시기는 7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7월 26일, 9급 공무원은 4월 16일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및 각 시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있는데 선발 인원 및 필기시험 시기는 각종 수험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 합격선이 10점 내외로 낮기 때문에 시험 점수에 대한 부담이 비장애인에 비해 적고 또 시험 준비 기간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06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사이버 공무원 준비반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7급, 9급, 10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좌와 기본 교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전체 선발 인원의 6% 이상이 장애인만으로 선발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특별 전형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합격선이 10점 정도 낮다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치를 때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장애인만이 주어지는 이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또 공무원 선발 필기 시험을 치를 때 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시험지라든지 음성 지원 컴퓨터를 통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미리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런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이버 공무원 준비반을 이용하면 시험 과목의 동영상 강좌와 기본 교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수험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공무원 경력 채용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섞여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장애인이 좀 불편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서울시에서는 주요 부서에 장애인 공무원을 1인 이상 배치하고 또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경력 개발 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부당한 대우나 또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장애인 공무원 시험 지원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공직 진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을 꿈꾸는 장애인분과 동영상 강의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장애를 딛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현지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이곳은 구로구청 민원 여권과 사무실입니다. 시민들의 여권을 발급하고 여권 관련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현직 장애인 공무원을 만나봤습니다. 장애를 딛고 공무원의 꿈을 이루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을 맡고 계세요? 지금 저희 과에 오는 모든 문서와 그리고 구로구청에 오는 모든 문서를 각 과와 각 담당자에게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비장애인들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이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주변의 권유가 제일 많았고요. 저 자신으로도 제가 나이가 더 들어도 그리고 눈이 지금보다 혹시 더 나빠지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 공무원이라는 선택하게 됐습니다. 서혜용 씨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앞으로도 눈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 저희는 실강과 인터넷 강의 두 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실강이라고 하면 직접 학원에 가서 그 강사 바로 앞에서 듣는 걸 얘기하고, 인터넷 강의는 말 그대로 이제 집에서나 아니면 어디서든 컴퓨터 하나 놓고 이렇게 강의 듣는 걸 얘기하고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인터넷 강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좀 받으셨나요? 일단 실강이라고 해서 직접 학원 가서 듣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먼저 학원비를 결제를 하고 나중에 학원비를 좀 지원해 주는 걸 그런 지원을 받았고,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회사에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 2년 정도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줘요. 어떤 강의를 듣든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서혜용 씨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인 공무원 준비반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장애인 수험생은 공무원 학원 강의 수업료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구로구청에도 서혜용 씨 같은 장애인 공무원이 30여 명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주요 부서마다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무래도 혜용 씨 바로 옆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 혜용 씨 모습 어떠세요? 성실하고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표 안 나게 그냥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니는 거나 일하는 거나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동료예요. 그리고 또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서울시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공무원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분이 한 몇 분 계세요? 예, 우리 구청에는 32분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장애인들이 우려하는 것이 과연 내가 사회생활을 해도 그 비장애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특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예, 우리 구청에서는 장애인을 같이 더불어서 잘 근무하기 위해서 시설 건물에는 점자 촉집반, 점자 유도블록, 또 모서리 보호대 및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되고 있으며, 부서 내에서는 음식 스캐너와 수화 통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주로 1층에 배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개개인의 희망을 고려해서 근무 부서와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시족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는 요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서혜용 씨는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꿈을 이루신 나만의 비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조장창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비결입니다. 등록하신 거죠? 서혜용 씨처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은 장애인 공무원 지망생들이 매년 꾸준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공단이 2006년 사이버 공무원 준비반 운영을 시작한 이래 모두 1,336명의 장애인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을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 중 17%인 224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2년에도 모두 284명의 장애인 수험생이 지원을 받아서 이 중 47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공무원이 꿈인 장애인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딱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포기하지 말고 정말 나의 꿈이고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말 그대로 꿈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말지 이게 아니고 될 때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간 좀 덜 걸리고 더 걸리고 차이지 안 되지는 않을 거니까 자신을 믿고 하라고 하고 싶어요.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서혜용 씨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두려움과 낙담의 감정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서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면서 다짐했던 자신과의 맹세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이뤄내면서 꿈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에게 실현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서혜용 씨. 회장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그는 한 사람의 당당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직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공무원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롯데 하이마트에서 가전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근무지는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마감일은 3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051-784-0089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KT스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에듀콜센터에서 근무할 단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 학력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근무지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채용 완료 시까지 모집하며 연락처는 02-3215-2284입니다.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며 근무지는 서울 성동구입니다. 채용 마감일은 3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02-6214-352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에스텍에서 캐드, 캠 및 MCT 고속 가공기 운용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며 근무지는 대구 달서구입니다. 마감일은 3월 21일까지이며 연락처는 053-585-6247입니다. 두리교우 파워시스템에서 학교 숙지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며 근무지는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채용 완료 시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문의는 031-879-006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